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4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4포인트 올라가면서 우리 지난 주말에 걱정했던 투자 심리 90이 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 기준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100이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시장 조정이 온다. 근데 그것이 망가지는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쭉쭉쭉 올라왔는데 이제 출렁출렁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국면이 반드시 온다. 이때는 아마 저기 그 시장의 패션,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월봉상 저기 그 이 저항선을 뚫고 우리가 그 생각했던 2,800대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에 이제 2차 전지를 못 샀던 사람들은 다른 쪽에 사는 거죠.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거 따라가 봐야 먹을 가능성보다는 물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시장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포인트 올랐죠. 4.4포인트, 코스닥은 5.6포인트 올랐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매도 규모가 장저기 이 종가를 결정하는 단일가 시간에 확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 오늘 환율은 다시 12원 20전 올랐어요. 다시 1,300원대 위로 올라온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뭐 시장이 질적으로는 괜찮죠. 왜냐면 상승 종목수가 더 많으니까 볼 수 있겠고 지금 투자 심리를 보면 오늘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이에요. 그죠? 내일, 모레, 글피까지 가고 있는 100이 되는 거니까 아마 이제 주 초반에 이제 그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80. 하지만 코스닥은 뭐 900포인트 넘어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고 업종별로 보면은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산 반면에 철강을 팔았네요. 그렇죠? 수급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기관은 전기전자를 팔았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시간대별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잖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단일가 들어갈 때 마이너스 967억이었는데 마이너스 170억이 됐으니까 한 800억 정도 단일가에 오파를 쌌다. 그래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월봉이잖아요. 월봉인데 이제 딱 머리를 대고 있죠. 하지만 이런 그림에서 저걸 뚫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뚫고 올라온다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주봉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봉으로 이제 일봉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지금은 움직이는 거 보면 뭐 위에 걸리는 게 없잖아요. 위에 걸리는 거 없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니까 그러면 900, 2800이면 여기까지네요.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뭐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국면들이 올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강보합이고 그렇죠? 한전기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OCI, HMM, 로템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밀리는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LG, SK바이오팜, 그리고 아모레지, 금호석유, SK, LG전자 이런 것들은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포스코 DX, 박셀바이오, 포스코 엠텍, 포스코 관련주들이 뭐 올라가는군요. 에코프로비엠도 5% 올라갔고 엔캠도 5%. 결국은 2차전지 쪽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이게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데코복고 하다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밀리는 것은 ABL 바이오 그리고 어반 리튬, 신라젠, 레고캠 바이오 등등등등 밀려있는 그런 상황들 보여요. 첨보 같은 것도 밀렸네요.
자, 테마주 쪽에서는 FPCB와 스마트, FPCB가 지금 그 올라가는 이유는 이것도 2차 전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밀리는 것은 뭐, 바이오 쪽에서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자, 해외 변수들 보면은 원유 가격은 여전히 고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산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도저히 뭡니까, 그 전력 비축유 같은 것들 다시 채워 넣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뭐,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뭐 처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 금 가격은 한번 두드러 맞았네요. 환율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고, 네, 뭐 금리들은 오늘 강보합 정도 되고요. 실제로 오늘 발표되는 내용,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오네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뉴스도 잠깐 좀 보죠. 코스피 7일대 랠리, 단기 조정 가능성, 코스닥 폭풍도 경계. 그렇단 말이에요. 과거 미국 증시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 후에 경기 침체 때 하락 장세를 보였고, 코스닥 PER이 역사적 고점 부근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PER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죠. 코스닥 쪽에 움직임을 좀 보면, 세로 고침해서, 코스닥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예, 코스닥, 그렇죠? 코스닥이 PER이 30배예요. PBR은 아, 2배고. 이렇게 되면 뭐, 이거는 높은 거죠. 높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런 거죠. 전문가들은 2차전지 쪽으로 쏠림으로 인한 단기 급등권에 들어갔다면 조만간 조정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2차전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게 되면 그럼 이제 시장의 질은 나빠지는 겁니다. 질은 나빠진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도체법과 IRA, International Reduction Act. 바이든 웃다. 미국의 투자금이 3년 전에 20배까지 몰려있다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힘입어서 관련 미국 제조업에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세액 공제 및 보조금의 유혹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 등 각종 논란에도 대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셈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제로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이익이 되면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지으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고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고용은 이제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들어가는 대신에 중국에 대한 투자들을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미국 쪽으로 경도된 그런 외교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결코 우리에게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행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이다. 대중 수출 당분간 약할 것이다. 이제 뭐 그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전에는 중국의 리오프닝만 되면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 반도체가 늘어나서 그래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국의 리오프닝가 아직 있고 대중 수출 당분간 약할 것이다.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오던 그 공급선을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이 경기당국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도 리오프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부분별로 지켜보면 철강 등 비정보기술 부분이 최근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반도체 등 IT 부분은 부진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정보 부분, 철강, 기계 이것도 사실 우리가 잘 만들고 있긴 한데 잘 안 되면 저쪽에 유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돌려버린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이거 보세요. 중국 성장의 혜택주로 한국은 왜 그러냐? 이게 갖다 대는 게 이제 이거 중국이 서비스업 쪽이 그 위주 회복에 그러다 보니까 자금률이 높아야 돼. 이거 갖다 대는 거죠.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중국을 배제하고, 그죠? 탈중국 해야 한다. 그래서 탈중국 하게 되면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탈중국해서 안 되니까 중국이 리오프닝만 하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각가지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위험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정부가 하는 거짓말을 믿고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동원해서 우리도 뭔가 이 바리케이트 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우리 20, 30대 이 사람들의 어떤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 곳에서 돈 빌린 저소득 저신용 청년들 1년 새 4만 명 늘었다는 건 아닙니까?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 차주 돈 빌린 사람들이 46만 명. 전체 취약 차주의 37%다. 30대 이하면 물론 30대는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대 알바생들 이런 애들이 그때 영끌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물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이들한테 나중에 애들 이렇게 해서 한번 신용불량이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주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돌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돈맥 경화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시황을 좀 보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내가 롱텀 바이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